CDC의 자문위원회이죠. 예방접종실천자문위원회가 아동 백신 일정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왔던 이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들에게 무료 접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건 권고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소식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접종 일정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것도 만장일치로 한 것이고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니까 CDC 측에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CDC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일선 보건기관들한테 역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권고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는 보건당국자들이 CDC 쪽의 권고 조치를 가지고 이것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워낙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어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결정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 정부나 주 의회가 어떠한 법안을 만들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에 딸려져 있는 것인데 주마다 다르게 반응할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낙태 문제도 연방 대법원이 각 주에서 결정해라라고 다 풀어놔 버리니까 각 주마다 어떤 주에서는 금지하겠다, 어떤 주에서는 허용하겠다. 심지어는 금지하는 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서 해라, 뭐 비용 대줄게, 여행 비용 대줄게. 그러니까 이제 왕복 뭐 교통비라든가 뭐 숙박 비용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게. 심지어는 의료보험 혜택까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사실은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니까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각 주 안에서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 주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우리 주로 와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문제에서도 성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 이제 특히 영유아 아이들과 취약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해져 있는 의무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예방주사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그래야 공립학교에 취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라는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취약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 주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CDC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예방접종 실천자문위원회, 이게 이제 ACIP라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 실천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결정을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면 이 권고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주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한 주가 최소 12개 주입니다. 최소한 12개 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주가, 한 20개가 넘는 주들이 ACIP의 권고 조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선 그 아이가 건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춰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물론 CDC에서 그렇게 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따라논다라고 결정한 주들도 절반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입니다.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마샬 주 법무장관이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서 오르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엘라바마주의 어떠한 정부, 학교, 기업도 유권자, 학생, 고객에게 각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해 놓은 것이 엘라바마의 주법입니다. 그래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CDC에서 이런 권고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접종은 각자의 자율적으로 맡겨진다라는 이제 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의료 총감인데요. 조셉 라다포라는 의료 총감인데 이 플로리다주 의료 총감이 하는 이야기는 ACIP의 투표와 상관없이 선샤인주,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코로나 의무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강요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 오히려 그것들에 반대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 건강한 아이들은 코로나19 주사 맞지 말라고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라다포 의료총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는 사실 좀 다른 주보다는 좀 특별한 이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한 자세를 취해왔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주마다 지금 CDC가 내놓는 공고 조치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 때문에 이것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도 같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여론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환영하는 여론보다는 비판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언론인들한테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앞서서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젯밤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앞서서 이 문제를 비판했던 게 박스뉴스의 터커 칼슨입니다.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는 ACIP가 이 승인하는 것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백신 의무 접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국에는 학교 아이들에 대한 백신 요구는 ACIP나 CDC가 그런데 이제 CDC 쪽에서는 우리는 권고를 하는 것이지 결정은 어차피 그 주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최종 결정 권한은 따지고 보면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단위별로. 그러니까 주에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엘라바마 주처럼 뭐 강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뭐 법령 같은 게 없는 경우라면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백신 맞아야지 학교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최종 결정권은 교육청 단위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신 지역마다 이게 서로 다르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CDC 측에서는 우리가 강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한테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결정권은 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CIP의 이러한 승인이 결국에는 제약회사들을 이롭게 할 뿐이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면서 국립의학원의 회원인 마리 마카리라는 박사분이요. 이분이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백신이 지역사회에서 질병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확실한 임상 증거 없이 어린이 예방접종 일정에 추가된 첫 번째 백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 결과가 없는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추라고 권고하는 이런 희한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리 마카리라는 교수한테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저스터 뉴스 같은 경우에는 ACIP의 권고안이 갖는 진정한 힘은 민주당이 이끄는 청색 관할권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딱 이야기합니다. 이거 결국은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역에서는 빠르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한테 그들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들을 회피하면서 효과적으로 백신 판매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백신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마약 쪽 관련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던 알렉스 베렌슨 기자가 뉴스레터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 자문위원회 투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주사를 거부하는 방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던졌기 때문에 관련도 없고 황당하다. 예. 엄청난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공교육 시스템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때문에 우리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인데, 그런데 아이들을 코로나 주사를 맞추지 않으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이런 동네에 살고 계신 학부모들이라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애들 사립학교로 형편이 안 되면 그럼 홈스쿨링 해야 되면은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든 부인이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애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도 개판이 되고 집안이 망가지겠죠.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공교육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공교육이 파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거니와,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이중고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탐사 저널리스트인 조던 샥텔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와 모더나는 ACIP 승인을 따르는 학교 백신 규정에서 또 다른 횡재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방접종 일정을 수정하면 자신을 소송에 개방하지 않고도 결국은 FDA 승인 주사를 시장에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중간 선거를 2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에 당장 반응이 나왔는데요. 뉴욕 주지사 선거를 뛰고 있는 리 젤딘 주지사 후보가 요즘 바짝 따라잡고 있죠. 캐티 호커를. 어쩌면 뉴욕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리 젤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주지사가 된다면 나는 초등학교, 대학, 취업 등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캐티 호컬은 많은 뉴요커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즉시 알려야 할 것이다. 나는 반대할 건데 캐티 호컬은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이렇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어쨌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고 퍼지게 될지 저희가 점차 보게 될 것이고, 관련된 소식들, 변화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돈 한 푼 더 벌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의 로비 활동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싸움은 지금 갈수록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